부회장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다 그럽디다. 오픈 채팅 밴드 부회장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제 허리에 손을 얹었고 저는 그 순간 숨이 떨리는 게 들킬까봐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 때문이었는지 제 몸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죠. 그의 손길은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제 안쪽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린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더 거칠게 뛰기 시작했고 그 박동이 전해질까 두려워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의 품 안에 완전히 감싸인 채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제가 원했던 감정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그날의 감각은 이상하게도 길게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고 모든 게 끝났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듣는 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결혼 생활 속에서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된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감정과 일상을 조금씩 무너뜨려 가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외로움과 그 틈을 파고든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저는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어느덧 28회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기만 했던 날들이었는데 그 기억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희미해져 버렸고 지금의 저는 그저 반복되는 하루 속에 조용히 녹아들어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해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으면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차려드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했고 큰 문제 없이 가정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지만 그 성실함 속에는 어느새 감정이라는 것이 빠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식사를 하면서 사소한 이야기라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서로의 하루에 대해 묻는 일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말 몇 마디만 오갈 뿐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어도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해야 할 일은 분명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래를 널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괜한 생각이라고,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지금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고 있는 거라고 저 자신을 설득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속 어딘가가 더 공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 문제 없는 삶인데도 왜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오면 저는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사를 준비했고 남편은 늘 그렇듯 말없이 밥을 먹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가끔은 제가 먼저 말을 걸어볼까 싶다가도 괜히 어색해질까봐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곤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앉아 있어도 서로 닿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으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해져 있었어요. 남편은 금세 잠이 들었고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곤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모르게 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낮에는 애써 외면했던 생각들이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는 옆에서 저는 눈을 감지 못한 채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감정이 점점 깊어질수록 저는 더더욱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조용히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요.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스스로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이미 제 삶은 정해져 있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고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살 만큼 문제없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틈이 결국 제 삶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될 거라는 거리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졌던 적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정막이 저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리는 배경처럼 흘러갈 뿐이었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도 금세 지루해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가끔은 이유 없이 창밖을 오래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밝아 보이면 괜히 부러워지기도 했고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 삶에 갇혀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늦게 들어오면 왜 늦었는지 물어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고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제 안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단순한 외로움이라기보다는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도 저는 그 소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그릇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그 시간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점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습관처럼 화면을 켜고 이리저리 넘기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작은 화면 안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일상, 누군가의 감정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안에 끼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언가를 바꿀 용기는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같은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화면을 천천히 넘기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삶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 생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애써 무시해왔던 감정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오히려 그 생각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동은 곧 아주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 행동이 제 삶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뒤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켰어요. 별다른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넘기던 손가락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뉴스나 영상이 아니라 처음 보는 형태의 글들이 떠 있었어요. 누군가의 일상 이야기, 고민, 그리고 그 아래에 이어지는 수많은 댓글들. 저는 그걸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호기심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놓을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공감해주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오픈 채팅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손가락이 멈췄고
저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던 것 같아요. 오픈 채팅이라는 건 정확히 무엇일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도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그 단어를 눌러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다양한 채팅방들이 쭉 나열되기 시작했어요. 제목도 분위기도 모두 제각각이었고 어떤 방은 너무 가벼워 보였고 어떤 방은 너무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목록을 위아래로 넘기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 안에서 저와 맞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문득 검색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단어를 하나 입력했어요. 기혼. 그 글자를 입력하고 나니 괜히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아니었는데도 제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미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있었고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살짝 멈췄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채팅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방도 있었고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방도 있었으며 그 중에는 조금 더 은밀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한 곳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기혼 중년 모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수백 명이 넘는 인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고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에 들어가기 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면서도 손가락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들어가도 되는 걸까? 괜히 이상한 곳이면 어떡하지? 혹시 누가 알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 방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채팅방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공간이 열렸고 그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흐름을 지켜봤어요. 누군가는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이야기에 공감하며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누구 하나를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대화를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마디 해볼까 하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괜히 긴장이 되기도 했고 동시에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짧은 인사를 남겼습니다. 별것 아닌 한 줄의 글이었지만 그 글을 보내는 순간 제 손끝이 살짝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후 누군가가 제 인사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그 대화를 읽으면서 점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저는 그 안에서 조금씩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 공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채팅방 안에서는 제가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그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그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깐 들여다보는 정도였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길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호기심이 제 삶을 어디까지 끌고 가게 될지 말이죠. 처음 채팅방에 들어갔던 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그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게 되었어요. 남편이 잠든 뒤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그 작은 화면 속으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고민, 그리고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그 공간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저 가벼운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고 어디에 사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현실에서는 쉽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이상하게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누군가는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그 작은 반응들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던 날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괜히 우울했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그대로 채팅방에 남겼습니다. 그냥 힘들다는 말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글에 여러 사람이 답을 해주었습니다.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이 저에게 단순한 채팅방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 게요.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자주, 더 깊게 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저에게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었어요. 그걸 하나씩 꺼내놓을 때마다 저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현실에서는 몇 마디 나누기도 어색했던 대화가 그 안에서는 몇 시간씩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직접 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지만 그 대화 속에서는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제 말을 기다리고 있고 제 이야기에 반응해준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채팅방에 들어가는 것이 하루의 일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곳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올라왔을까?
누가 무슨 말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는 제가 조금 더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늘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왔지만 그 공간에서는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저를 점점 더 그곳에 머물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잠깐의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 공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고 현실보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편안함이 결국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게 될 거라는 거요. 그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채팅방에 익숙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러 사람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한 사람들의 말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언제나 말투가 차분했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꺼내면 먼저 나서서 부드럽게 받아주는 사람이었죠. 괜히 시선을 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존재감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태도가 더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채팅방에서 부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방을 관리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하는 말에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고 그 말들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남긴 짧은 글에 그 사람이 답을 달았습니다. 별것 아닌 한마디였는데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답글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에서 다가오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 답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이 남기는 말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웃는 이모티콘 하나, 짧은 문장 하나까지도 괜히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제 글에 답을 해주길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저는 스스로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그 사람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채팅방이 아닌 따로 이어지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 알림을 보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어요. 괜히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았고 답장을 해야 할지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그 사람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아주 짧게 답을 보냈고 그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급하게 다가오지도 않았고 부담스럽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 거기에 맞춰 천천히 답을 이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는 기분이랄까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제가 미처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짚어내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놀라기도 하고 동시에 묘하게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오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답장이 오면 바로 읽었고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고 나서야 답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일 뿐이라고 괜히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그저 같은 공간에서 만난 사람일 뿐이고 잠깐 스쳐 지나갈 인연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십니다. 그 한마디를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굳이 표현하지 않았던 감정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그런가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 이후로도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다가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저는 점점 그 사람과의 대화가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는 이유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이요.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가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보이지 않았고 그 사람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말을 남기는지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마음 한쪽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따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이후로 제 하루의 리듬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예전과 다를 것 없이 지냈어요.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평범한 일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밤이 되면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였어요.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휴대폰을 손에 쥐었고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춘 채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빛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게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보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채팅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오직 한 사람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메시지가 먼저 와 있는 날에는 괜히 마음이 가벼워졌고 아무것도 없는 날에는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한 문자 몇 줄에 불과한데도 그 반응 하나에 제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볼까 몇 번이나 고민했던 적도 있었어요. 보내고 나서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어떡하지? 답이 늦게 오면
더 신경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 손가락은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남기고 나면 그 다음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화면을 껐다가도 다시 켜보고 알림이 울리지 않아도 괜히 확인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내가 괜히 먼저 말을 건 건 아닐까, 혹시 귀찮게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사람과의 대화가 제 하루에서 빠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짧은 알림 하나에 심장이 크게 뛰는 걸 느꼈어요. 저는 곧바로 메시지를 열어봤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도 그 안에 담긴 온도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고 나서야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현실에서의 저는 늘 조용하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표현 하나에 제 감정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었고 그 반응을 스스로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운 말을 건넸습니다. 특별히 선을 넘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느낌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잠시 숨을 멈췄던 것 같습니다. 괜히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고 동시에 그 감정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점점 더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문득 그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별것 아닌 일에도 그에게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의 작은 순간들이 그 사람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더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그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몇 줄의 메시지일 뿐인데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점점 더 그 시간에 빠져들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일 뿐이라고 괜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 단순함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웃고 기다리고 불안해하고 안도하는 그 모든 감정들이 저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금 더 가까워졌을 뿐이라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저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그 사람의 존재가 제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긴장감이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채팅방에서만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실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낯선 일이었어요. 파주 헤이리 마을이라는 장소가 정해졌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고
발걸음도 평소보다 느려졌던 것 같아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확인하며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였고 저는 그 틈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이 들어왔고 저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채팅으로만 보던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괜히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생각보다 더 차분한 모습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넨 뒤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심장이 크게 뛰는 걸 느꼈어요.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물잔을 만지작거렸고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술이 한 잔씩 오가면서 긴장감도 점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의 존재가 신경 쓰이고 있었어요. 그는 제 맞은편이 아닌 조금 옆쪽에 앉아 있었는데 가끔씩 느껴지는 시선이 저를 더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염소탕에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사이로 술잔이 몇 번 오갔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취기가 오르는 걸 느꼈어요. 머릿속이 살짝 흐릿해지면서 경계하고 있던 감정들도 함께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제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가까워진 거리 때문인지 그의 목소리가 더 낮고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괜히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를 옮겨 동동주와 파전을 먹으러 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더 커졌고 서로의 말에 더 쉽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고 동시에 그 사람과의 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손이 제 팔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는데도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그 작은 감각 하나가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었고 숨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자리를 유지했지만 그 이후로는 모든 감각이 더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술잔을 들 때마다 손이 살짝 스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의 시선이 가까이 머무는 순간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날의 분위기와 감정은 그런 생각을 점점 흐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정모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한번 제 허리 근처에 닿았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를 수는 없었어요. 저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다시 떴고 그 짧은 순간 사이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생각과 이대로 멈춰도 괜찮을 것 같다는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의 가까운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거리가 좁혀졌을 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릴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이상하게도 또렷하면서도 흐릿합니다. 분명히 모든 걸 느끼고 있었는데
동시에 현실이 아닌 것처럼 멀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그 순간에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이상하게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조금 전까지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분명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그 순간의 감각과 분위기가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밀어내려 했지만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한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그 평온한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동안 현관에 서서 움직이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처럼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고 몸을 돌리면 다시 현실이 느껴졌어요. 두 감정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참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되고 싶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고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도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었고 숟가락을 드는 손도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채팅방을 다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대로 이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채팅방을 나가기로 했어요. 화면을 열고 그동안 쌓여있던 대화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여 조용히 나가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채팅방을 나간 뒤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대로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조용해진 것 같았고 그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날의 분위기,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기억을 지우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다시 휴대폰을 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켜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 앱을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미 나가버린 채팅방이었지만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고 어느새 다시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가셨습니까?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채팅방을 나갔던 사실도 다시 들어왔다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저 그 한 문장에 제 시선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들어왔어요. 그 한 줄을 보내는데도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답장을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그 채팅방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과의 대화가 더 익숙해졌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제 모습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냈지만 밤이 되면 다시 그 공간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왜 이걸 멈추지 못하는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그저 그 시간을 이어가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였는지, 그리고 제가 이미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두 개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범한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고,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스스로도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계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약속이 잡히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번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거나 오랜만에 외출을 하고 싶다거나 가볍게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하면서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되었고 말끝이 어색해지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은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와라며 저를 편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금방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고 있었죠. 그저 잠깐 나갔다 오는 거라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에서는 늘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고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올라왔어요. 그 사람을 다시 본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저를 흔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며 괜히 머리를 정리하거나 옷매무새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를 만나게 되면 모든 감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짧은 인사 한마디를 나누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거리감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좁혀져 있었고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거나 가볍게 팔을 스치는 순간마다 저는 여전히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예전처럼 낯설거나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고 그 감각이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는 순간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붙잡기보다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의 만남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망설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그저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 시간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깊은 죄책감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빠르게 밀어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점점 더 익혀가고 있었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괜히 시선을 피하거나 말수가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요즘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잠시 멈칫하게 되었지만 그 감정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크게 느껴졌던 감정이었는데 반복되면서 그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그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대감, 설렘, 그리고 그 사람과의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요. 저는 점점 더 두 개의 삶을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가정 속의 저였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저였습니다. 두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도 저는 그걸 이상하게 느끼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이대로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멈출 수 없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수록 저는 더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주말이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약속처럼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고 남편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 상황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안에 낯선 얼굴이 하나 섞여 있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 여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지만 묘하게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말투는 부드러웠고 웃는 표정도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자신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괜히 시선이 오래 머무르는 걸 느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 역시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향하게 되었죠.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꾸만 그 여자에게 향하고 있었고
대화의 중심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예민해진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웃을 때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말에 더 반응하는지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뒤틀리고 있었어요.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웃는 걸까? 왜 나를 보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술이 몇 잔 오가고 분위기가 더 풀릴수록 그 장면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는 그걸 전혀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은 원래 저런 분이세요.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었고 그 안에는 웃음 섞인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입 들어오면 거의 다 저렇게 되죠. 여기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다가가고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방식이 너무도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 설렘, 기대, 그리고 믿음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저만의 착각이었고 그 사람에게는 그저 반복되는 일상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멀게 느껴졌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리게 보였어요. 그저 그 사람의 모습만이 또렷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여자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는데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저 멍한 상태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제가 있던 자리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도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분명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도 제 몸이 아닌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과 제가 믿고 있었던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더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 사람의 얼굴과 말투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 앱을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걸 켜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다시 들어가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익숙한 인터페이스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삭제했던 채팅방이었지만 다시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고 저는 다시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안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웃음이 오가는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 혼자만 다른 시간을 겪고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을 잠시 멈췄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화면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그래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몇 번이나 그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치하기를 반복했어요. 삭제할 때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그 공간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습니다. 남편이 잠들고 방 안이 조용해지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 그날의 분위기,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던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그 감각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기억이라고, 더 이상 떠올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 대한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배신감이 컸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대신 다른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각, 그 순간의 떨림,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그 낯선 감정이요. 그걸 완전히 지워버리기에는 이미 너무 깊이 남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밥을 차리고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남아있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켜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완전히 끊어낼 수 있으셨을까요?